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화면도 정상이고, 네. 목소리도 잘 들리시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네, 어서 오십시오. 미국장 마감 상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우인데요. 사실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많이 빠져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아마 어제 미국장 개장 상황이나 개장 이후의 상황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셨을 텐데, 불안한 정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보니까 많이 빠져서 출발했더라고요. 아주 많이. 아주 많이. 예. 자, 어서 오십시오. 글래님, 정현만님, 나라머리님, 보크니님,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너무 많이 떨어져서 출발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전약, 후약.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서 출발했는데 거기서 더 떨어져서 이런 장대 연봉으로 끝나는 것은 힘든 얘기고 너무 많이 떨어져서 출발했다. 이 개파락이 컸다. 그렇기 때문에 전약 후 강이 나오겠다. 자, 다우는 이 초반에 이렇게 떨어지다가 저점 잡고 이런 식으로 쭉 끌어올려서 보합까지 가서 살짝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죠? 살짝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나스닥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했다가 쭉 올려서 플러스로, 그죠? 네, 플러스로, 네, 보합까지 가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S&P 500도 마이너스로 개파락 출발했다가 이런 식으로 돌려서 올려놓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죠? 네, 뭐 좋습니다. 종목들은 사실 이 S&P 500에서 이런 식으로 보면 그냥 뭐 불긋불긋한 것도 있고요. 구글은 떨어졌다는 거고요. 빨간 건 떨어졌다는 거고, 여기 연두색하고 녹색은 올랐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 보합이죠. 왜? 많이 떨어져서 출발했으니까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 폭이 컸거든요. 자, 그래서 내용을 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입니다. 최근 4거래일 동안 이 흐름입니다. 솔직히 저희는 다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보나 모르겠어요. 네. 볼 필요 없고 S&P 500, 나스닥 이거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어서 오십시오. 네. 자, S&P 500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 4거래일 동안 이렇고요. 오늘 보시면은 마이너스 1.6% 장중에 마이너스 1.6%나 이거는 급락입니다. 폭락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급락세를 보이다가 돌려놨다. 그죠? 돌려놨다. 좋습니다. 전형적으로 전약 후강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전형적으로 전약 후강이었습니다. 그렇죠? 나스닥은 얼마가 떨어졌냐? 마이너스 2.3% 폭락, 급락하다가 그죠? 플러스로 돌려놓은 거니까 상당히 강하게 돌려놓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핑청님, 나그네님, 네, 동동이 아빠님, 라일락코님,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뭐 중요한 지표 이런 건 별로 없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금리, 실적. 자, 여기서 한 가지 볼 거는 지금 월가에서는 연준이 곧 금리 인상을 이제 마무리하고 3월이면 마무리 되겠죠.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정책 선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죠? 그리고 특히 3월에 한 차례가 있긴 한데 2월에 금리 인상하고 중단을 논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주요국, 그죠? 그들의 긴축 사이클이 정점에 도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오늘 뻐꾸기 주식에다가 캐나다 중앙은행 얘기를 올렸는데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25bp 한 단계 베이비 스텝, 그죠? 한 단계 올렸습니다. 25bp 인상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올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시 중단도 시작한다. 그죠? ECB도 그렇고요. 그죠? 그다음에 캐나다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을 이제 중단한다라는 얘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내용이고, 솔직히 그냥 왜 떨어져서 출발했냐? 마이크로소프트 영향이 컸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그죠? 좋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가 떨어졌느냐?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4.6%, 거의 마이너스 5% 급락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시는 것처럼 이건 다 땡겨 놓은 거죠. 이 밑꼬리가 의미하는 거는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고, 땡겼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모양이었어요. 테슬라도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테슬라도 마이너스 거의 4% 떨어지다가 밑꼬리 달고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눈높이가 계속 낮아져서 EPS, 얘네들은 이걸 많이 따지죠. 미국 애들은. 1.9달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막 1.1달러인가? 1.1달러까지 또 눈높이가 낮아졌는데, 이번에 보니까 1.19달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상치는 상회했다. 다행히도. 하지만, 뭐, 안 좋은 얘기들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테슬라 주가도 바닥을 쳤다라고 보여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글도 좀 남겨드리게 했는데, 항공 여행주들은 대부분 좋았습니다. 보잉 같은 거는 벌써 200달러 넘었습니다. 그죠? 이거 우리 바닥 얘기하는 게 이제 120달러, 130달러. 그러면서 200달러 넘어서 300달러 갈 거라고. 300달러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얼마였냐면 300달러였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이 737 맥스 항공기 사고가 있어서 운행 중단이 됐던 게 400달러입니다. 여기 가야 되는 거겠죠? 항공주들 최근 들어서 새해 들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유나이티드 항공이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오늘 실적 발표합니다. 근데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강했습니다. 로블록스 주가는 뭐 어찌됐든 플러스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엔비디아 한번 보시면은 지난번에 제가 국고초나 또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엔비디아 바닥 얘기해드린 게 120달러, 130달러 뭐 그럴 때였잖아요. 여기 지금은 거의 190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250 이상 가겠죠. 그런데 지금은 엔비디아 주식을 사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후속주로 AMD를 보셔야 돼요. AMD. 그 AMD는 주가 위치가 어디냐? 물론 얘도 10월 달에 바닥을 만들면서 60달러에서 바닥을 만들었어요. 그때 여기 내용 박스 알려드렸죠? 이게 뭐냐?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감산을 시작한다. 자,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AMD가 모두 바닥이다. 여기에 삼성전자도 바닥이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70달러 정도 올랐는데 이거는 아직 덜 올랐기 때문에 그죠? 아침에 보시는 시황 메시지가 아직 안 들어왔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국내 증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동시효과상 한번 보시게 되면, 대형주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보합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 다음에 LG화학 SDI 어제 괜찮았죠. 어제 아침에 개장하고 나서도 어제 체크해 드렸는데 이 LG화학 SDI 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까지 어제 좋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동시효과상 한번 쭉쭉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보시게 되면 어제 좀 밀렸던 화장품주들은 오늘 반등 나오면서 출발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메타버스 주들 있죠. 지금 자이언트 스텝도 오늘 1% 이상 올라 출발하겠고, 맥스트는 뭐 약간 숨고르기 잘 됐습니다. 마이너스 출발하는 게 좋겠어요. 전약방으로. 그리고 덱스터하고 위즈윅, 이 VFX라고 시각 특수효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덱스터나 위즈윅 스튜디오가 오늘 종주막 받을 가능성이 있다. 네. 잠깐만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은 후속주로 로보티즈하고 로보티즈도 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로보티즈가 어제 장중에 10%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25,000원 언저리에서 후속주로 매수 의견 드리고 지금은 29,0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로보도 네, 여기죠? 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잘 가시고 계시고 잠깐만요. 지금 코스피는 0.3 네. 상승 출발입니다. 이게 코스피죠. 최근 4거래일 동안 보면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제하고 오늘 양 이틀만 보면 갭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5일상하고도 갭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사실 어제 같은 날은 갭 때문에 좀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크게 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밀리지 않았다. 그렇죠? 밀릴 수도 있었는데 밀리지 않았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의 이격 조정이 아니라 이 빨간색 5일선이 타고 올라오는 흐름을 옆으로 지수는 옆으로 눕겠다. 뒤집어 얘기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시총상위 LG 에너지 솔루션이 탑3는 제자리 정도를 최소한 지킬 것이다. 여기에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리 사주 보유에서 풀리는 게 이달 말입니다. 그죠? 하지만 견조합니다. 주가는 지금. 그죠? 견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드렸죠. 우리가 이제 45만 원 전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했고 아무튼 잘 기다렸어요. 이렇게 많이 빠진 거를. 기본적으로 45만 원 아래에서 60만 원의 이 큰 박스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좀 강한 쪽 보면 현대차가 1.5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유럽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해를 본 대표적인 유럽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 SKIT하고 솔루스 첨단 소재, 그렇죠? 플러스 출발하고 있고요. 메타버스하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한 종목군들이 플러스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 주체별로 한번 보고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보가 뜨네요. 우리 로봇 후속주 2개, 로보티즈하고 로보는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아직은 차익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로봇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 외에는 뭐 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양시장에서 매수로 출발합니다. 보통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날 좋지는 않아요. 그죠?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은 뭐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는 일단 매수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금융 투자를 필두로 해서 양시장 매도니까 얘네들은 차트가 보여주듯이 숨고르기에 나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차트가 보여주듯이 숨고르기에 나서고 있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숨고르기에 보이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격 코스피입니다. 그러니까 이격이 벌어져 있고 조금 숨고르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물론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놈들이 1등이긴 하네요. 그렇죠? 네. 로보티즈하고 로보. 네. 자, 로보티즈는 드디어 이제 어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죠? 지난번 우리 25,000원짜리 지금 이제 3만원 넘어섰는데 로보티즈는 로보스타와 같이 LG전자가 대주주입니다. 그죠? 네. 직전 라인을 후속주로 집었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후속주가 로보였는데 얘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 좋아요. 네,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야, 시장 상황이 조금 지수가 좀 막힌 듯 하니 얘네들이 많이 뜨네요. 그죠? 아무튼 후속주로 얘네들은 로보티지하고 로보. 네. 아직은 매도는 하지 않고 조금 더 놔둬보시죠. 왜냐하면 솔직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무너지는 신호가 나오는 게 마무리 로봇으로 끝나는 건데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후속주도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잠깐만요. 음. 자, 현대차가 오늘 실적 발표하죠? 어, 일단 뭐 최근에 뭐 현대차 주가는 바닥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기다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 모트렉스가 있습니다. 모트렉스. 자, 모트렉스는 지난번 이 14,000원, 13,000원대 매수하고 17,000원 이상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요 날이 하나의 큰 변곡점이었고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돌다가 이렇게 머리는 들고 있는데 아마 곧 뭐 이런 거 하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그죠? 네. 자,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17,000원 이상으로. 자, 그 다음에 현대차가 뭐 일어서네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주들은 숨고르기입니다. 보유하시거나 내가 반도체를 매수하겠다고 하면 저가 매수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입니다. 이거. SK 하이닉스는 버스 지났습니다. 이제는 뭐 매수하시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9만 원 이상에서는. 얘는 보유하시고 하나 머티리얼즈. 어제 하나 머티리얼즈가 7% 올랐습니다. 최근에 저가 매수 다 했고 이 요날도 진행을 했습니다. 매수 변곡점으로. 근데 지금은 이렇게 숨고르기인데요. 오늘 거래가 없죠? 오늘은 그냥 쉬는 거예요. 그죠? 오늘은 그냥 쉬는 거예요. 차근히 가시면 돼. 그냥. 네. 그리고 동진 세미캠은 저가 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근히 밑으로 받쳐서 매수한다면 저가 매수할 수 있다. 밑으로 받쳐서.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되는 게 SKIT하고 뚜껑을 열고 있습니다. SKIT. 그 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도 121선을 허물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이 네모 박스 파란 블럭에서 주가 매수도 하고 신규 매수도 하고 다 했습니다. SKIT 역시 마찬가지. 네. 얘네들은 둘 다 유럽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비, 산업력 전기도 마찬가지죠. 전력비가 뭐 폭등을 하다 보니 수지가 안 맞아지고 그죠? 수익성이 악화되어 있던 거죠. 장기 하락을 보였는데 이미 그 끝이 나왔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자동차로 약간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하고 현대위아 여기 뭐 화신 같은 거 지난번에 화신은 이 자리가 쌍바닥 자리로 표시를 해드렸어요. 그죠? 이때가 벌써 이제 1월 초였는데 아무튼 지금 화신은 이렇게 되고 있고 오늘 전체적으로는 어제 강했던 종목군들 중에서는 AI 관련한 종목군들은 좀 쉬고 있고 그죠? 반면에 로봇은 강하고요. 그죠? 메타버스도 숨고르기입니다. 자, 메타버스 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 오늘 뭐 큰일 난 거 없습니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숨고르기죠. 그죠? 네, 기술적으로 숨고르기. 맥스트가 한 4% 정도 밀렸네요. 그죠? 4% 정도 밀렸. 하지만 뭐 이 5일선 유지하면 됩니다. 덱스터하고 위직은 천천히
여전히 뭐 아직 뜨기 전이니까 저가 매수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덱스터 위치가 이제 여기거든요. 그리고 위지익도 마찬가지. 위지익도 여기. 그렇죠?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죠. 발을 담그고 121선을 뻥 뚫을 때 추가 타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의견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디어유인데, 예, 디어유도 지금 이렇게 해서 1.7%, 뭐 살짝 마이너스지만, 어찌됐든 지금 플러스 수익권입니다. 지난번에 요 자리가 35,000원? 그죠? 지금은 거의 뭐, 39,0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나도 보시고, 그 다음에 하이브. 지금 뉴진스가 BTS, 뭐 BTS 공백을 뭐 뉴진스가 다 메꿀 순 없다. 하지만 새로운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특히 4세대 아이돌의 성장성. 그죠? 자, 이 241선 코앞이고 저는 19만 원대 이건 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YG엔터도 야, 이틀 동안 숨고르기 있지만 어찌됐든 밀고 가는 중입니다. 지난 11월 달 여기 바닥에서 4만 원 초반에서 매수 의견 드리면서 또 추가도 신규도 다 여기서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이 주가가 진짜 오를까? 그죠? 하지만 진짜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굴곡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가고 있다. 뭐 괜찮아요. 네, 계단식으로 가고 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약간 다운되는 이런 흐름이고요. 자, 맥스트 땡기고 있고요. 그렇죠? 음, 자, 그리고 로봇은 네, 로보는 잠깐만요. 어, 자, 로봇주들은 절반씩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예. 자, 우리 로보티즈하고 로보 수익 물량 절반은 차익 실현하십시오. 음. 자, 이렇게 보시고요. 뭐 지수가 약간 숨고르게 보이는데 뭐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로보티즈하고 로보는 절반씩 차익 실현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절반씩 차익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핀텔이 있어요. 어제 AI 관련한 핀텔. 나도 보십시오. 네. 자, 그리고 이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군들 뭐 큰 부담 없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금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머티리얼즈가 네, 자 이렇게 밑꼬리 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하나 머티리얼즈 지금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건데요. 보통 힘없을 때는 이게 그냥 이렇게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격이 이런 식으로 벌어지면 그죠? 엄청나게 힘이 강한 거예요. 음? 자, 그 다음에 리오프닝 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음. 화장품주들은 지금 이게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어,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하시고 지금은 매수하지 마시고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항공주입니다. 어제 항공주들도 그렇고, 그죠?
음? 아, 솔본. 아, 빙정님 어제 우리 제가 솔본 얘기해 드렸는데, 아, 맞아요. 솔본. AI 관련해서 후속. 그러면서 얘기해 드렸던 게 그거였죠. 아, 이름 뭐였더라? 아, 제가 어느 회사에 그랬죠? 잠깐만. 이지. 요즘에는 그 특히 뭐 AI 관련한 이런 회사들이나 그죠? 음, 아이즈넛이었나? 와이즈넛이었나? 아무튼 솔버는 그 후속, 예. 아, 핀텔 말고요. 핀텔 말고. 그 AI 관련해서 와이즈넛, 와이즈넛이었던 것 같아요. 비상장 회사. 어,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 와이즈넛 맞네요. 와이즈넛이라는 비상장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솔본이 대주주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와이즈넷이 이번 대통령하고 UAE 경제사절단에 같이 들어가서 뭐 갔다 왔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 로봇은 좀 파는 겁니다. 그죠? 네. 그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난 단기로 뭐 차기를 다 하겠다 그러면 그냥 다 파셔도 되고 아니면 절반 파는 겁니다. 절반 팔고 분위기 보는 겁니다. 로보티지하고 로보로보. 그 문자 사인 드렸습니다. 예. 하지만 나머지는 팔 필요 없습니다. 예. 나머지는 팔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이브가 1.3%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뚫을 거라고 그랬죠? 하이브. 그다음 YG엔터 반등 나오고 있고요. 하나투어, 모두투어도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있는 것만 들고 가면 되겠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주목할게. 바로 SKIT. 네. SKIT. 정말, 많이 죽인 주식이죠. 그죠? 하지만 드디어 121선을 넘었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여기 이게 장기전으로는 가장 큰 변곡점이라는 표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월 초. 그래서 여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가격 조정이었고 여기는 이제 기간으로 흘러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 번 더 죽였어요. 장이 한 번 더 밀렸으니까 12월에. 하지만 지금은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분위기는 숨고르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숨고르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코스피인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이거 숨고르기다. 숨고르기를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나도 숨고르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같이 가만히 있든지 또는 나는 약간의 숨고르기에 매도를 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봇주를 조금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숨고르기 변동을 이용해서 내가 저가 매수할 게 있다? 노리고 있던 종목이 있다? 그러면 뭐 천천히 하는 겁니다. 또는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엔터주들은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YG 엔터입니다. 어제도 음봉 나왔는데 어제 장중에 YG 엔터가 5일선을 살짝 깼잖아요. 이런 거 무시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에 흔들리면 그냥 계속 흔들려 다니는 거예요. 자, 이 어찌됐든 잘 가고 있습니다. 4만 원대 들어간 게 지금 5만 원대. 하지만 6만 원 이상으로 가는 거고요. 하이브 지금 이제 19만 원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숨고르기고 오늘 코스피도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우전장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겠다. 뭐 너무
부담스럽게 볼 필요 없이 그냥 변동이다 생각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이 변동이 어디서 나타난다? 로봇부터 나오게 될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나 이런 식으로 좀 변동이 좀 생기고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그러겠죠. 하지만 한 번에 꺾이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도 강했던 종목군들 성장주들이 좀 쉬는 거야. 그죠? 자, 상관없습니다. 네. 이 핀텔 같은 것도 저가면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로봇은 절반의 물량을 차익 실현한다. 네. 자, 그렇게 보시고 어, 그리고 넷마블이 있죠. 이 게임주들 중에서 넷마블. 어제는 위메이드가 반짝하고 카카오 게임즈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그림도 좋았는데 넷마블. 저는 이 넷마블 주가가 앞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 12월에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 이게 여기저기 투자를 굉장히 많이 메타버스에 투자하고 NFT2E에도 투자하고 뭐 근데 사실은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기술주나 성장주들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목을 못 받지만 다시 뭡니까 크립토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가능세를 보이고 메타버스가 가능세를 보이고 그죠? P2E 쪽으로 다시 넘어가고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이리저리 투자 성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판호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은 약간 순환매 성격이긴 한데 이 넷마블 주가도 굉장히 괜찮다는 거죠. 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일단 글 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오겠습니다. 예. 자,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죠. 네. 잠시만 계세요.